불합리한 안될 방향, 양대 특례 오기가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총리를 하고 있는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올해 10월 11일에 캐나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어제 그 부동산대 정치권은 자기가 앞에서는 자기 부정을 너무 쉽게 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정말 정치권에도 핫 이슈로 만들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핫 이슈가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지금도 계속 선거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되기 전에는 아주 멋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쁜 승자 독식의 선거를 치르는 마지막 선거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트루도 총리의 2015년 총선 공약이었는데요. 근데 거기도 이제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거기도 막상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말을 바꿨습니다. 말을 바꿔가지고 캐나다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은 원래 지금 총리가 약속했던 바인데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캐나다는 지금 연방의회나 이 주의회가 전부 다 이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인데 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꿀 건지 말 건지를 가지고 올해 10월 11일에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주민투표를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고요. 투표의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좋으냐, 비례대표제가 좋으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식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보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지금 주민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총리가 선거 때는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하고 했는데 지금 말을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을 하면 그러면 캐나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아마 저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캐나다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선진국이고 복지도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만 그런 나라도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탈리아의 주요 정당들이 작년 6월달에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도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자라고 이탈리아의 주요 정당들이 합의를 봤는데 막상 국회에서 투표를 할 때 배신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이탈리아 선거제도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바뀌었습니다. 지역구에서 36%를 뽑고 비례대표로 64%를 뽑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병립형이라고 부르는 따로 국밥이긴 한데 근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비례대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비례대표가 64%고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는 3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독일식으로 바꿨으면 더 좋았습니다. 더 좋았는데 독일식으로 바꾸는 거는 작년에 이탈리아 국회에서 막판에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6대 64 정도로 비례대표 의석을 과반 이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일단 철중을 해놓은 상태고 이탈리아도 저는 결국에는 독일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프랑스는 지금 마크롱 대통령 공약이 지금 프랑스는 비례대표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지금 5분의 1 정도는 비례대표 의석을 만드는 게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한 정치개혁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은 뜨거운 저는 감자라고 생각하고 한국이 어쨌든 세계에서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꾼다라고 하면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입장은 이게 꼭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연관돼야 된다는 게 아니었고 문제는 뭐냐면 또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은 민주당 쪽의 의사인데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연관시키자는 거 결국 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해석을 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개헌을 할 생각이 없는데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하고 같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나 또 여당의 좀 약해진 의지를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중요한 게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게 현재 상황을 좀 돌파해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때는 결국에는 민주평화당의 역할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최태욱 교수님 발제하신 논의랑 동일합니다.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하려면 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의지가 있는 정당들끼리라도 선거제도 개혁연대를 일단 시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개혁연대가 아직까지도 좀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대 정당들을 끌어내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권 안에서 제안하신 선거제도 개혁연대가 만들어지고 시민사회하고 좀 협조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하반기에 뭔가 우리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의석 문제가 있습니다. 의석수를 확대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그 정동영 대표님께서 언론 인터뷰하신 거 보고 저희 생각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의석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360석으로 늘리자는데 합의를 받습니다. 주요 단체들끼리 합의를 받고 어제 정동영 대표님께서 어제 언론 인터뷰하시면서 353으로 가자. 현재 지역구 253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 백석에서 353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저희하고는 7석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뭐 일치된다고 보고 하여튼 저희도 360석으로 늘리고 그 대신에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국회의원 특권 문제이기 때문에 특권은 줄이고 의석은 늘리는 그 방법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나가자. 그래서 360석으로 가면 그러면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반대하실 이유가 없다. 정치권 안과 정치권 바깥에서 같이 이야기해 나가면서 올해 하반기에 감시부 좀 관철시켰으면 좋겠고 국회 정문 앞에 텐트라도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동영 대표님께서 어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사업, 사무국 같은 걸 만드시겠다는 말씀도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해서 우리가 천박 안 쳐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좀 힘을 모아서 꼭 이걸 올해 하반기에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